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장마를 앞두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엔 사흘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 시작인 오늘도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첫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우리 지역에도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사흘째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25.3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5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6도, 영덕 30도, 포항이 31도, 경주 3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1도, 독도 2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7도, 독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일 수 있어서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목요일 오후부터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의 한 종합병원에서 60대 환자가 발과 발목에 난 종양 제거와 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가벼운 수술인 줄 알았는데 9개월째 병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자는 보조기구 없이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다고 주장합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종합병원. 이곳에서 64살 양모 씨는 지난해 9월 발목과 발 결절종, 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벼운 수술이어서 일주일 뒤 퇴원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부록 제거이기 때문에 가벼운 수술이라서 금방 일주일이면 퇴원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수술한 병원의 소견서에 따르면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신경을 손상시켰습니다. 수술 이후 양 씨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9개월이 지난 지금도 보조기구에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통증이 심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 발만 요만치만 흔들리면 아파요. 그리고 요거 조금만 스쳐도 아프고 이래서 거의 하나 누워있다시피 했죠. 9개월째 물리치료와 시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0%였다면 지금은 거의 이제 20% 아니라 못할 정도가 돼 있으니까 진짜 좀 모든 몸도 다친 데다가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여기서 주고 이러니까 마음이 서글프죠. 다른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에 따르면 양 씨의 수술 이후 상태는 신경병증과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후유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노동 능력 상실률을 측정을 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측은 지난 3일 의료과실 배상보험제도인 의료배상공제를 접수했는데 이 절차를 통해 의료과실 여부를 판정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상공제나 거기에서 제3자가 이거는 병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있다, 없다 판단을 해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야지. 또 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가 혼자서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상태임을 병원 내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 씨는 병원 측이 의료과실 이후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2달 연속 지속되던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 50억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대구 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와 경북 지역 수출액은 48억 3,500만 달러로 지난 4월 52억 1,600만 달러보다 7.3% 감소했습니다. 대구는 소폭 증가했지만 경북은 39억 3,9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9.6%나 감소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수입액은 전월에 26억 2,300만 달러보다 8.6% 증가한 28억 5천만 달러로 집계돼 무역 수지는 19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북도는 울릉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소방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 울릉 소방서를 신축합니다. 울릉군이 도동리 일대 8천여 제곱미터의 터를 확보해 소방서 건립 기방 조성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연면적 3,930제곱미터 규모의 소방서를 새롭게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울릉도에는 포항 남부소방서 소속 울릉 119 안전센터에서 25명이 근무 중입니다. 울릉도에서는 최근 10년간 구조 출동 850여 건, 구급 출동 6,240여 건에 이르며 관광객들의 안전사고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앱을 통한 사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싼값에 인테리어 시공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건데요.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이라 믿고 거래하는 사람들을 노린 겁니다. 문제는 보상도 처벌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 1월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서 인테리어 시공 광고를 보고 거래했습니다. 현관 중문을 설치하는 데 55만 원, 시장가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값이 너무 쌌지만 같은 동네 사는 업자가 하는 거라 생각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공하는 대신에 문 제작하는 비용을 전체로 완납을 해야지 문 제작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근마켓을 들어가려고 하면 동네 인증 일단 해야 되고 개인정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업자는 온갖 핑계를 대며 시공 일정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렇게 5개월 아름아름 알아봤더니 A씨가 확인한 것만 7명이 이 업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대부분 동네 주민들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기로 보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업자가 환불해주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몇 시에 드리겠다. 계속 그렇게 변명하거든요. 자꾸 그 사기 피해자가 하겠다, 나는 변제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확 이렇게 사기라고 종결을 못 내리는. 그 사이 피해자는 또 생겼습니다. 업자가 온라인 카페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영업을 계속한 겁니다. 피해자들은 경찰과 플랫폼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 법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줄 의사가 있으니 이거는 사기가 아니고, 전화를 계속 연락을 받고 있으니 사기가 아니고. 당근마켓 측은 사용자가 탈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서 사기 혐의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시는 7월 15일까지 2022년 포항시 양성평등상 수상 후보자를 접수받습니다. 포항시 양성평등상 추천 대상은 성평등 의식 향상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거나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 권익 신장에 공헌한 자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수상자는 포항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해 오는 9월 6일 2022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 및 새해오녀 문화제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올해 광업 제조업 조사가 다음 달 15일까지 경북 5,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에서 조업 실적이 있는 종사자 수 10명 이상의 광업 제조업 사업체이고 조사 요원이 방문 혹은 비대면을 통해 13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잠정 조사 결과는 올 12월에 발표됩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올해도 쪽방 거주민이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대구시와 LH 등이 폭염 기간만이라도 쪽방 거주민이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했지만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2층짜리 쪽방 건물. 어두운 복도를 끼고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70년이 지난 건물에는 쪽방 거주민 20명이 살고 있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방 안은 몸을 누이기조차 힘듭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에서 냉장고, TV 등 기기가 가동되니 여름이면 방 안은 찜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쪽방에서 3년째 거주 중인 김현우 씨는 겨울보다 여름이 더 두렵다고 말합니다. 여름에는 이거는 뭐 보수도 안 되고 선풍기 털어놔도 안 되고 뭐 사람 뭐 땀은 뻘뻘하고 거기서 뭐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해보면은 짜증 나쁘죠. 싸우고. 지난해 여름 이 쪽방 건물에서 살던 주민 3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여름만이라도 냉방 시설을 갖춘 공간을
쪽방 거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11월 대구시와 LH 등은 비어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해 쪽방 거주민들에게 냉방 공간을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H가 가진 임대주택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제가 물량을 물어보니까 이쪽에서도 이렇게 많지는 않는가 보더라고요, 물량이. 인권단체들은 냉방이 되는 숙박업소를 단기 임차하거나 대구도시공사가 가진 빈 주거 공간을 쓸 수 있는데도 대구시가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름 폭염 기간이라도 냉방이 가능한 임시 거주 공간을 거주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 공간이 상당히 좋다라고 느끼면 주거 상향도 같이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올해 여름도 매년 그랬던 것처럼 쪽방 거주민의 폭염 피해 예방 대책으로 얼음 생수와 여름 이불 등을 제공하는 대책만 내놓았을 뿐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난 2012년 이후 경북에서 냉방기기로 인해 166건의 화재가 발생해 8명이 다치고 6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장과 창고 등 산업시설과 음식점 등 서비스 시설에서 각각 25건씩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50%, 기계적 요인이 34%를 차지했습니다. 에어컨 화재의 64%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는데 냉방기에 오래 쌓인 먼지와 실외기 주변 쓰레기도 발화 원인이 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412명을 선발하는 교육 공무직원 공개채용 시험에 1,545명이 응시해 평균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직종별로는 조리원 1.6대 1, 특수교육실무사 19.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차 필기시험은 다음 달 9일 인적성 시험으로 진행되고 2차 면접시험은 7월 27일 응시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8월 2일에 발표됩니다. 전통 기록물을 자동으로 인식 해독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 국학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이 과학기술통신부의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메타버스 가상서원 구축을 위한 딥러닝 기반 전통 기록물 해독 사업은 한국국학진흥원, 한컴위드, 서울대 등 5개 산하경 기관이 이달부터 2029년 초까지 7년간 추진합니다. 초서와 옛 한글로 된 전통 기록물을 자동으로 해독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해독한 결과물은 메타버스 공간인 가상서원에 구현합니다. 경상북도는 10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 번역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하고 해석되지 못한 고문원의 가치가 재발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권 통제 방안으로 31년 전 사라진 경찰국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수순을 밟자 경찰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북경찰청 직장협의회도 경찰국 신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경북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이번 사태는 이미 31년 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분리한 조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는 비직제 기구였던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치안정책관실은 경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군의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군수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 2명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준 혐의로 군의원 A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없는 후보의 배우자를 선거일 투표 참관인으로 신고한 D씨와 투표를 참관한 한 후보자의 배우자 E씨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는 끝났지만 신고와 제보 등으로 적발된 위법 행위는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이 복숭아 세균 구멍병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이달에 평년과 같은 비가 내릴 경우 생육기 세균 구멍병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균 구멍병이 발생한 과수원은
올해 고온과 가뭄이 지속되다가 비가 내리면 확산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복숭아 주산지에 노린재료의 개체수가 증가해 어린 과실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 병 감염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균 구멍병에 걸리면 잎에는 작은 반점이 생긴 뒤 점차 확대돼 구멍이 뚫리고 열매는 반점이 생기고 움푹 들어가면서 결국 갈라집니다. 한 주 시작인 오늘도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첫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우리 지역에도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4일째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25.3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5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6도, 영덕 30도, 포항이 31도, 경주 3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1도, 독도 2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7도, 독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일 수 있어서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목요일 오후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